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현석입니다. 전문 분야? 시민단체에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나요? 환경보건, 자원순환, 시키는 거 모두 다. 네, 시키는 거 모두 다 네. 환경보건, 자원순환. 네. 환경보건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환경보건 하는 거죠? 유해물질로부터 위협을 받는 모든 거를 말할 수 있는데요. 화학물질이나 성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그리고 라돈 침대, 과거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그런 피해, 환경 물질로 인해서 받는 피해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성면이 지붕으로 많이 쓰인, 지붕 자재로 많이 쓰인 마을을 지금 다녀와가지고 성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성면을 저는 이런 좀 노후된 집에 많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이렇게 지붕에 하얀색 판 있잖아요. 그것도 성면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은 나도 성면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네,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 이상은 아무래도 다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성면이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쵸. 그러니까 2009년 전까지는 다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2024년인데 아직까지 성면 철거 공사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지금도 많이 그게 쓰여진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쓰여졌던 게 아직 다 철거되지 않았던 거죠. 그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게 되면 바로바로 철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에 따라서 관공서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경우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문을 닫고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걸 대체 공간을 마련해서 철거를 하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서야 부분 하면 오히려 주변 시민들한테 위험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학교는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고 해치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616개 학교 중에 36곳이 남았고요. 내년 2월 달쯤 되면 학교에서는 이제 성면이 다 퇴출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이 그러면 다른 지역도 거의 이제 퇴출을 같이 다 교체 작업을 하고 있겠네요. 부산뿐만 아니라. 27년까지 국정과제로 학교 성면을 다 퇴출하기로 했는데, 지자체마다 좀 상황은 다릅니다. 그 지자체에서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철거 업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날림 공사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근데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지역도 덜어 있고요. 이렇게 좀 지역마다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조금 더 잘 제거할 수 있게 이제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요. 잘못됐으면 지적하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아직도 성면이 학교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럼 아직도 성면이 건축 자재로 사용된 건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뭔가 정책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일상에서 위험에 좀 대처를 해야 되죠? 이게 성면 텍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교실 천장에서 보이던 직사각형 하얀색, 그게 이제 텍스라고 하는데, 이게 성면 텍스랑 무성면 텍스랑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찾기가 힘들긴 한데, 그 건축 연도가 옛날이라고 하면 그 성면이 쓰였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만약 그 성면이 파손돼 있다거나 이러면 시트지 같은 거라도 임시방편으로 좀 붙여놓든지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의 비상이 되는 걸 좀 막아야 되고요. 하루빨리 그거를 제거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원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꼼꼼하게 제거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옛날에는 되게 많이 쓰였다고 이게 저렴하고 또 효과도 여러 가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들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촬영 카메라에 담지 못한 게 성면을 어떻게 이 자재로 만드는지 그 아까 광산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면은 자연 광물 중에 하나고 그 광맥이 있습니다. 성면 광맥이 있고 그거를 광부들이 파내서 그 돌이라든지 기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빻아서 작업을 해야 되고 빻아 놓은 것들을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성면포라든지 천이라든지 혹은 브레이크 마감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많이 쓰였고요. 이게 또 신의 물질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워낙 그리고 이걸 그리스어 아스베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따왔는데 이게 불멸의 물질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 그만큼 이제 오래 가기도 하고 효과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량의 브레이크, 소방복, 그 방송실이라든지 이런 거, 음악실의 흡음재라든지 그 슬레이트 지붕 같이 방수가 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5만 대 다 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계속 퇴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단 말이고 한국에서 또 인도네시아로 동남아 쪽으로 저희가 그걸 또 수출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성면 피해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면의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같이 대출시켜야 되는 그런 좀 큰 이슈 중에 한 개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성면 사용량이 다시 조금 늘었다고 하던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용량이 늘었다는 게 아까 이제 영화 세트에서 뭐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해 물질이고 굉장히 안 좋아서 2009년에 이제 건축물에선 사용이 금지됐다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근거랄까? 그러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게 안전한 거 아닌가요? 사용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아까 영화에서 쓰였다는 거는 진짜 성면을 가져와서 썼다는 게 아니고 성면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제 썼다는 말이죠. 그렇구나. 지금 한국에서는 수입, 유통, 제조 이런 것들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면을 이용해서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뭔가 아까 방화복에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 다 금지돼 있는데 해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그런 규제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은 위험한 걸 알지만서도 쓸 수밖에 없는 이거만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같은 가격 대비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걸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 민감도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활동가들이 위험하다 하지 말자고 계속 주구장창 주장은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금지되진 않았고 해외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게 넘어왔었고 그 산업과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넘어왔는데 일본에서는 먼저 금지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금지가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로 넘어간 그 국가에서는 아직 쓰이고 있다. 그 아까 이제 그러면 성면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성면이 어쨌든 폐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그 부분이 괴사가 돼서 폐 성면이 박혀서 괴사가 돼가지고 뭐 암을 유발하거나 그런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피해자분들이 몇 명이 밝혀진 게 몇 명 정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뭐 다 잠재적 피해자긴 하지만 추산되는 좀 그런 수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은 그 구제 시스템 그 전용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이트를 보면 자막으로. 그 사이트에 이제 매달 말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인정 신청자와 인정자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에 공개돼 있어서 보면 되고, 네, 그 숫자들은 드러난 숫자들인 거고, 이게 성면이라는 게 전복기가 40년까지 이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성면에 의한 피해인지 혹은 다른 노안에 의한 피해인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이 40년이지 그 40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도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 잠재 피해자는 아주 많이 추산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제 10대 때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40년 뒤인 50대가 돼서 내가 성면 갑자기 폐가 막 안 좋아지고 폐암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때 신청해서 뭐 폐에 성면 그 섬유질 조박이 발견이 되면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아직 좀 많이 어려운 게 성면에 의한 폐질환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내가 뭐 성면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었다든지 이러면 뭐 선제 피해라든지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뭐 성면이 단순히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뭐 성면에 의한 질환을 얻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 그 학교를 다닐 당시에 성면 해체 공사를 했다거나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40년 후에. 네, 그리고 말이 40년이지 사람에 따라서는 10년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성면에 의한 질환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사실 환경성 피해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산재 피해는 그 사업체에서 무조건 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증명이 되는데 환경성 피해는 어디서 어떻게 노출되는지 확인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만약 성면 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냥 동네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인데 네. 제가 성면 공장에서 일하고 성면을 묻혀왔어. 그런데 옆에서 성면이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접 흡연처럼. 그런데 간접 피해자가 이 동네는 성면이 없는 동네야. 근데 나는 어떻게 성면이 노출인지 몰라. 이러다 보니까 그걸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아니 아까 이렇게 교실에서 위에 천장에 이제 성면이 있다고 했는데 천장을 뭐 실내화를 애들은 막 험하게 놓으니까 뭐 이렇게 던져서 천장을 충격을 가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루가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그게 또 누구한테는 병이 되고 누구한테는 병이 안 되고 또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그것도 다른데 잠깐 노출돼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참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성면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동네에서 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그거를 이제 주민 조례를 추진해가지고 학교 급식에 방사능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주민 운동을 했었는데 그게 참 그것도 방사능도 왜 어떤 분들은 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들은 애들한테 나는 이제 해산물 안 먹이겠다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걸 방사능 때문인지도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환경 피해자분들 또 옥시 그분들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입증하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럼 이런 환경 피해 같은 경우 환경 보건의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 조금 제도적으로 좀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돼야 될까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합니다. 제가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증빙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사용해서 혹은 노출이 돼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몸이 증거인데 이미 완벽한 증거인데 무슨 영수증이 필요하고 무슨 제품이 필요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유해물질을 직접적으로 취급한 사람은 그 위험성을
알고 뭐 충분히 대비를 했을 수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 기업을 믿고 썼다거나 뭐 다양한 이유들로 그 피해, 환경 피해에 뭐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었다면 그 억울한 걸 뭐 누구한테 책임을 물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검증을 통해서 정말 인체에 무해하다는 걸, 뭐 흡입이 됐든 뭐 접촉이 됐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생명체에 무해하다는 거를 뭐 입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과거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뭐 시간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때서라도 조금 더 확실한 좀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을 위한 제도라든지 뭐 그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철폐되고 생명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되면 이런 억울함이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모든 그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희생자가 생겨야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거나 사용하게끔 해준다면 기업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만든다면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안 좋은 물건을 쓰는 대신에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저희가 또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새로 선출이 되고 하는 자리가 될 텐데 이 총선을 앞두고 유해물질 관련해서 관련해서 좀 정책 한 가지를 만약에 좀 그러니까 입법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좀 제안하거나 혹시 그래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지금도 뭐 피해 구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분야에 전문 뭐 성면이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에 딱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포괄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더 피해자 중심의 법안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해외 사례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본에서 아까 성면이 넘어왔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모임도 활성화돼 있고요. 그 피해자들이 모이고 외치다 보니까 실제로 입법기관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피해자들을 모아서 뭐 성면피해 구제법이라든지 이런 환경 관련 법들을 막 만들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개정을 하려고 저희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개정 시도하세요? 피해 보상의 범위 확대, 그 성면 피해를 입으면 경우에 따라서 뭐 2년간 지원한다거나 뭐 5년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으면 괜찮은데 낫지가 않는데 뭐 몇 년만 주고 만다 이런 게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무한정 다 퍼줄 수는 없다 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약간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 피해 구제법 같은 경우, 피해 보상제도 같은 구제 금액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구제 비용으로 이제 주는 건데 이걸 이제 수입으로 잡아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당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뭐 의료와 복지가 이렇게 좀 상충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다각지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풀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습기 살균제 뭐 피해자 관련해서 뭐 특별법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게 특별법으로 이제 건건이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막
다르게 입법을 하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하고 그 범위도 좀 확대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복지 쪽이랑 이런 피해 구제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나 이런 혜택이 좀 줄어들지 않는 쪽으로 되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셨고, 요거는 제가 순서를 좀 앞에 질문 드렸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지금 성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면은 어쨌든 그래도 성면이나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거는 위험성이 입증이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금지가 되고 뭐 피해 구제 이런 것도 마련되는 유해 물질인데, 지금 현재 그게 입증되지 않지만 우리가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유해 물질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좀 명확하게 딱 제도적으로 뭔가 보장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노출되는 그런 것들. 방사능이 좀 있죠. 방사능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나고 오염수를 해양 투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영향도 뭐 정확하게 저희가 찾지는 못했고, 근데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 사람의 수명이 워낙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에는 10개 핵발전소가 있고 불경을 통틀어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도 경주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은 몸속에 삼중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피폭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소송도 진행하고 있지만 저쪽 정부기관에서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거대 권력 앞에서 조금 힘들어진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에 화학물질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통은 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규제들을 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다른 대체 물질, 안전한 물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이런 오염 물질로부터의 위험도 조금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거의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주제가 미래 문명을 걷다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래 문명의 정의를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미래 문명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노현석이 생각하는 과거 문명과 미래 문명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생명이 존중받는 시대라는 게 좀 떠올랐고요.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엄청 많이 부각이 됐어요.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난개발부터 해손, 자연훼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지구는 인간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한 종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종을 쫓아내거나 멸종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하지만 미래 문명에서는 이런 각각의 종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서 좀 평화로운 세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한 세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못다한 얘기라든지 좀 추가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